그날 밤 달이 붉게 물들었어요. 제 이름을 아직 기억하시나요? 그 향기 혹시 아련이니? 조선의 실록 한 장이 사라진 그날, 달빛 아래선 사랑도 진실도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조선 숙종 27년 늦은 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실 기록관 정혜윤은 새벽종이 울리기 전에 깨어났습니다. 서고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 속에서 떨리고 있었지요.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왕조의 기록을 남기는 일.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 앞에 내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록관 날이 내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오늘의 일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상감마마의 명입니다. 정혜윤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정혜윤은 28배 나이에 기록관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좋아했던 그는 과거에 급제한 뒤 이곳 사관청에 자리를 잡았지요. 그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붓끝은 흔들림 없이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왕의 말도 신하의 간언도 그 어떤 것도 그의 붓 앞에서는 똑같이 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빈틈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빈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함께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아련. 목소리가 맑고 웃음이 고왔던 아이였습니다. 둘은 함께 글을 읽었습니다. 봄날 오후 마당에 앉아 시를 외웠습니다. 그녀는 책보다 하늘을 더 자주 보았지요. 언젠가 나도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아련이 물었습니다. 정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이야기를 쓰면 돼.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련은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 살아갈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궁녀가 되었고 정혜윤은 기록관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 안에 갇힌 두 사람. 그들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혜윤은 궁 안을 걸었습니다. 명을 받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후원 쪽에서 사람들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일이 있었다던데 어느 궁녀가 죽었다더라. 입을 조심해. 왕비마마께서 명을 내리셨어. 정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왕의 침전 근처 작은 정자 뒤편.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천자락이 살짝 걷혔습니다. 그 아래로 보인 손, 가늘고 차가운 손, 정혜윤은 알았습니다. 그 손의 주인을. 그날 저녁 정혜윤은 서고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붓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말라. 명이 내려왔습니다. 왕조의 기록에서 그날 밤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윤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감추면 역사는 무엇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기억조차 지워진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달빛은 이상하게 붉었습니다. 정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윤은 서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종이는 그대로였습니다. 붓은 마른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얀 천 아래의 손이 보였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손, 아련의 손, 문이 열렸습니다. 상급 기록관 이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기록관, 예, 어르신. 어젯밤 일은 모두 잊게. 정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없네. 이판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왕조실록에 없는 일은 없었던 일이야. 자네도 알지 않나? 그럼 진실은 어디로 갑니까? 진실? 이판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건 왕조의 안위일세. 자네가 지켜야 할 건 기록이 아니라 질서야. 정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혜윤은 궁 안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련이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연못가에 한 늙은 궁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련을 돌보던 상궁이었습니다. 상궁마마. 정혜윤이 다가가자 상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기록관 날이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련이가, 윤 궁녀가 왜? 상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해서 뭐 하겠어요. 이미 늦었는걸요.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상궁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련이는 왕비마마를 거슬렀어요. 왕비마마를? 그 애는 순진했어요. 너무 순진했지. 상감마마께서 부르시면 기뻐했어요. 노래를 불러드렸죠. 그게 화근이었어요. 정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질투를 하신 겁니까? 상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왕비마마는 나리를 알고 계셨어요. 정혜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를요? 아련이가 나리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린 시절 함께 공부했던 사람. 지금도 궁에 있는 사람.
왕비마마는 나리를 오래전부터 지켜보셨다고 해요. 정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아련이는 왕비마마께서 가질 수 없는 분, 그분이 사랑한 아이, 그게 아련이었어요. 상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왕비마마께서 차를 내리셨어요. 아련이는 거절할 수 없었죠. 궁녀가 어찌 왕비마마의 명을 거역하겠어요. 독이었습니까? 상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정혜윤은 비틀거리며 서고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촛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련은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신과의 인연 때문에, 사랑했다는 이유로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죽인 거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형상이었습니다. 긴 머리, 가느다란 어깨, 그리고 익숙한 실루엣. 아련아. 정혜윤이 일어섰습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빛 속에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림자가 천천히 희미해졌습니다. 사라지기 직전 바람이 불었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가 날렸습니다. 그 종이 위에 글자 하나가 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았지만 분명히 써져 있었습니다. 기억. 정혜윤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는 붉은색이었습니다. 마치 피로 쓴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련은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실록에도 사람들의 기억에도 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혼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습니다. 기억되기를 원하며, 진실을 바라며, 정혜윤은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록관이다. 진실을 쓰는 사람이다. 창밖에서 달빛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서고의 그림자들이 길어졌습니다. 정혜윤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붓에 먹을 적셨습니다. 첫 글자를 쓰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내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기록관 나리,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왕비마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정혜윤의 붓이 멈췄습니다. 어디서요? 침전에서요. 거울을 보시다가 비명을 지르시고는 내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거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고 하십니다. 정혜윤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은 더욱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여러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왕비의 침전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정혜윤이 도착했을 때 의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구석에 웅크려 떨고 있었습니다. 침전 안쪽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리 가, 저리 가요. 왕비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절박했습니다. 정혜윤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왕비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마주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마마, 진정하십시오. 상궁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왕비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오지 마. 저 거울에 그 아이가 있어. 정혜윤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서고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해는 아직 지지 않았지만 먹구름이 해를 가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정혜윤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궁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걷고 누군가는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후원 쪽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 어제는 동쪽 처소에서 촛불이 저절로 꺼졌다더군. 윤 궁녀의 혼이 돌아온 게 아닐까? 정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서고에 도착하자 이상한 향기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향. 정혜윤은 그 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량, 아련이 쓰던 향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은 분명히 공기 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향을 따라 서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사이 낡은 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윤은 그 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일기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그는 펼쳤습니다. 첫 장에 단정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아련. 정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는 아련이 궁에 들어온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궁에 들어왔다. 무섭고 외롭다. 혜윤 오라버니는 잘 지내고 있을까? 상감마마께서 노래를 부르라 하셨다.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다. 오라버니가 가르쳐준 노래를 불렀다. 왕비마마께서 나를 부르셨다.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흐트러졌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자꾸 물으신다. 궁밖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늘 혜윤 오라버니를 멀리서 봤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참았다. 우리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다. 왕비마마의 눈빛이 무섭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달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온다. 달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온다. 달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온다. 글씨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줄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혜윤은 일기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정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여인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림자가 그의 뒤에 섰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아련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벽 위에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혜윤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녀 하나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달 모양의 비녀. 아련이 항상 꽂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비녀 끝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자가 작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 정혜윤은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일기와 비녀를 앞에 놓고 생각했습니다. 아련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복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그는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달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온다.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달의 그림자. 그것은 아련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감춰진 진실. 기록되지 못한 진실. 아련은 기억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사랑이 어딘가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정혜윤은 붓을 들었습니다. 나는 기록관이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왕의 명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실록을 몰래 쓰다 들키면 역모로 몰립니다. 그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쥐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글자가 손바닥에 눌렸습니다. 아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을게. 그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반드시 찾을게. 내 이야기를 쓸 방법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량이 다시 한번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벽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윤은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왕비의 공포는 커지고 있었습니다. 궁 안의 불안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곧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그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쓸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목숨을 걸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정혜윤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고의 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촛불 3개를 켰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기록관이다. 진실을 쓰는 사람이다. 먹을 갈았습니다.
검은 먹물이 벼 위에 고였습니다. 붓을 적셨습니다. 종이 위에 첫 글자를 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정혜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달빛, 그 빛 속에서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련이었습니다. 정혜윤은 일어섰습니다. 다가가려 했습니다. 아련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의 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써줘요. 쓸게. 반드시 쓸게. 당신만이라도 나를 기억해요. 정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련의 모습이 흐릿해졌습니다. 사라지기 직전 그녀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비녀였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은비녀. 정혜윤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숙종 27년 봄. 한 여인이 죽었다. 글자를 쓰는 순간 손끝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녀를 쥔 자리였습니다. 날카로운 끝이 살을 베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로 먹물과 섞였습니다. 붉은 글씨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아련. 20살의 궁녀였다. 손끝의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흘렀습니다. 정혜윤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했다.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궁은 그녀를 가두었다. 권력은 그녀를 이용했다. 질투는 그녀를 죽였다. 글을 쓸수록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벽에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정혜윤은 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사랑이 뒤틀려 증오가 되었다. 왕은 침묵으로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그때 문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기록관, 문을 여시오. 이판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영모로 다스릴 것이오. 정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썼습니다. 문이 더 세게 흔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숴라. 당장 문을 부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문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윤은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윤아련이라는 사람의 삶이었다. 권력이 진실을 지워도 사랑은 기억으로 남는다. 붓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이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하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다량이 가득 찼습니다. 그림자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련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라버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따뜻한 목소리. 이제 갈 수 있어요. 아련아, 잠깐. 정혜윤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용서해줘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고마워요. 나를 기억해줘서.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량도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문이 부서졌습니다. 이판서와 관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정기록관, 내 이놈. 이판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상 위의 종이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종이는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글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정혜윤은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기록되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혼의 기억 속에. 정혜윤은 일어섰습니다. 손끝의 피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체포하시오. 이판서가 명했습니다. 관리들이 다가왔습니다. 정혜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은 더 이상 붉지 않았습니다.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련아, 이제 편히 쉬렴. 관리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서고는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 빈 종이 위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잠깐, 아주 잠깐, 글자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남는다. 정혜윤은 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은 작았고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신문은 없었습니다.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옥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이판서였습니다. 그는 정혜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는 미친 것이오. 정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명을 거역했소. 금지된 기록을 쓰려 했고 썼습니다. 정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진실을 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판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소. 종이는 비어 있었고 자네가 무엇을 썼는지 아무도 모르오. 그럼 됐습니다. 됐다니?
진실은 기록되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를 이해할 수 없소.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 궁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비의 침전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궁녀들이 달려갔을 때 왕비는 거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크게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왕비는 그날 밤 내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입술만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왕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전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은빛 달. 그 달을 보는 순간 왕은 한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윤아련. 노래를 불러주던 궁녀. 맑은 목소리를 가진 아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질투했다는 것을,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린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내가 살았던 날들을. 왕은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왕은 명을 내렸습니다. 정혜윤을 풀어주어라.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하오나 전하, 그자는 풀어주라 하였다.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서고에 있는 실록을 가져오라. 숙종 27년의 실록이 왕 앞에 놓였습니다. 왕은 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비어있는 장.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그날. 왕은 붓을 들었습니다. 직접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왕이 직접 실록을 쓰는 일은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줄을 썼습니다. 단 한 줄. 이날 한혼이 평화를 찾았도다. 정혜윤이 풀려났습니다. 그는 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기록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아련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이 둘러싸고 시냇물이 흐르는 곳. 그곳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윤아련 지묘. 비석 뒤에는 짧은 글을 새겼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잠들다. 사랑을 지키려 했고 진실을 원했던 사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으리.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혜윤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봄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비석은 누구 거예요? 정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감한 사람이었지.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갔습니다. 정혜윤은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다량이 풍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련아, 편히 쉬렴. 그로부터 100년 뒤, 한 학자가 실록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숙종 27년의 기록을 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 줄만 써 있었습니다. 이날 한혼이 평화를 찾았도다. 학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다른 기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야사를, 개인 일기를, 지방 문헌을, 그리고 한 마을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달이 붉게 뜨는 밤, 한 궁녀의 혼이 나타났다는 이야기, 한 기록관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썼다는 이야기. 학자는 그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진실은 감춰질 수 없구나.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권력이 지워도 시간이 흘러도 누군가는 기억한다. 그날 밤 달이 떠올랐습니다. 은빛 보름달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작은 비석이 빛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건 옛날 궁녀의 노래야. 달이 뜨면 들린다더군. 무서운 노래는 아니야. 오히려 평화로워.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는 달빛을 타고 흘렀습니다. 온 마을에, 온 세상에. 실록은 진실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도 기록입니다. 비어있는 한 장. 그 안에 담긴 이야기. 권력이 지우려 했던 것. 사랑이 지켜낸 것. 달빛은 진실을 비춥니다. 인간은 그 빛을 두려워했지만 결국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죄가 되었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진실이 벌이 되었지만 혼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실을 지우면 사랑이 대신 기록한다. 달의 그림자는 언제나 진실을 비춘다.